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7년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그중 보도톡에 의해 휠체어의 출입이 가로막힌 상점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사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김기택 씨. 서울의 한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업의 꿈은 펼치고 있지만 외식이나 쇼핑 등 소소한 일상을 누리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휠체어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도심 속 보도턱 때문입니다. 네, 외출 시 거리에 1층에 식당이나 커피 전문점이 있음에도 턱이 높거나 문턱이 높거나. 김 씨가 대학로의 번화가를 돌아다녀 봤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10곳 중 1곳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6년간 접수한 장애인 관련 민원은 6,500여 건. 이 중 60% 이상이 보도턱 등으로 인한 가게 이용 제한으로 꼽혔습니다. 서울시는 주요 지역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 대상으로 잡는 건물이 서울시내 한 2만 개 건물 정도 되거든요. 그건 파악을 못 해봤네요, 제가. 서울시가 유엔사나 노인장애인 인권기구의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장애 시민의 인권부터 먼저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장애계가 장애 인지 예산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예산이 OECD 회원국 중 평균 0.6% 정도에 불과한 상황 속에 이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지 예산 제도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1일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는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장애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 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지 예산제도가 실행되면 기존의 예상총액 안에서 효율적이면서 형평성 있는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 예산이 장애와 비장애를 얼마나 장애 차별적으로 일반 예산조차도 장애인에게 배제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틀이 바로 이 장애 인지 예산이기 때문에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지 예산의 제도화를 위해서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검토, 장애 영향 분석평가 법률 제정, 장애 관련법의 장애 구분 통계 생성 의무화, 각급의 지자체를 통해 장애인지 관련 자치법규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한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은 이날 논의된 방안들을 토대로 시범사업 진행 및 장애인지 예산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절반 이상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점유율이 약 58.4%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가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돼 벌금을 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주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에서 201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하면서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하고 행정기관 민원창구도 900개로 확대하는 등 국민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해 재정 누수 방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홀몸 어르신들에게 재능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삶의 변화 현장을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떡과 만두를 큰 가마솥에 넣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떡만둣국 위에 고명이 올라가고 어르신들에게 음식이 전달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만둣국을 호호 불어가며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 서울시 종로구가 교동초등학교에서 새해맞이 돈이동 홀몸 어르신 떡국 대접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 중 조리 경력이 있는 주민 5명의 재능 기부로 마련돼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올해 양띠해를 맞이하여 순하게 살기 위해서 한번 이런 뜻깊은 모임에 한번 참가하게 됐습니다. 양띠해니까 떡국 맛도 순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날 나눔 행사에는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상차림과 다채로운 공연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로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재밌게 같이 사는 것,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있고요. 금년에도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건강하게 또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재능 기부가 나눔에 대한 방식과 소외된 이웃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미술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과 기성 작가들이 손으로 그린 캘리그라피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캘리그라피의 세계 함께 하시죠. 정유린 기자입니다. 생각도 필체도 제각각. 소중한 꿈들을 글씨에 담는가 하면 퐁당퐁당 졸졸졸 살랑살랑.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문자와 음성을 통해 역동적으로 표현한 작품까지. 다양한 캘리그라피가 한데 모였습니다. 한글의 서예 기법과 디자인 요소를 섞은 글자 예술, 즉 캘리그라피로 소통을 모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가 지난 21일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발달장애 학생 11명의 캘리그라피 작품 40여 점과 기성 작가들의 작품 10여 점이 전시됩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이렇게 글자로 표현해낸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의 고민을 해결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프로젝트 기간 동안 발달장애 학생들은 짧은 글을 통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며 통통 튀는 재기발랄함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수업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느꼈던 감동과 이제 아이들의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전시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장애인, 비장애인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조금씩 아프고 조금씩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시대 정신을 느껴서 저희가 제각기 다른 시각과 개성으로 풀어낸 캘리그라피 전시회. 힘든 세상, 너의 편이라고 위로해주는 듯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서울 노원경찰서와 지역 청소년 단체가 학교폭력과 자살 예방을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새로운 모습에 아이들은 자연스레 친구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 연필과 교과서가 아닌 기타와 드럼스틱을 잡았습니다. 친구들의 새로운 모습에 아이들은 연신 박수와 환호로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지난 17일 성민복지관 성민아트홀에서 예선 대회를 통과한 관내 중고등학교 17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탑밴드 경연대회 본선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노원경찰서와 시나피 뮤직, 패스 커뮤니티가 공동 주최해 청소년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학교 폭력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가 이제 화합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고 또 건전한 문화 형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면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학교 폭력 예방도 하고. 학생들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양보와 타협을 배우는 기회도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음악인데 이런 음악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저희 밴드 하면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화합하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준비할 때 서로 곡 하고 싶은 게 달라가지고 좀 많이 이게 치이고 막 그랬는데 서로 양보하다가
이런 대회 많이 만들어주세요. 또 대회 현장에서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학부모, 친구들이 모여 멋진 응원전도 펼쳤습니다. 평상시 교과 활동이나 아니면 뭐 입시 등 준비하느라 별로 여유가 없는 아이들이 자신이 이렇게 혼자서도 즐기고 또는 어울려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이들 정서에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대회 대상은 별빛이 내린다를 부른 수락고와 상명고 2학년 연합팀인 운명의 데스티니가 차지했습니다. 서로 호흡을 맞추며 함께 소통할 때 멋진 연주가 완성이 되는 밴드 음악.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와 재능을 발휘하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국회에서 2015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 실적 있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2015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 시상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에는 전국에서 나눔봉사를 펼친 자원봉사자들과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시상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기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방송, 영화, 게임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용부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표준 계약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4대 보험 의무 가입을 포함해 연장 근로 대가와 휴게 시간 보장, 임금 지급일 준수, 부당하게 낮은 임금 금지 등이 담기게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소재로 한 역사동화 봉선화가 필 무렵의 영문 번역본 터치미낫이 발간됐습니다. 앞으로 영문 동화책은 나눔의 집이 중심이 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배포될 예정이며 배포 비용은 후원과 기부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기부 참여자는 나눔의 집의 배포지 주소와 한 권당 10,000원을 입금하면 됩니다. 서울인권영화제가 인권영화와 활동 세미나를 함께할 자원활동가를 이달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원활동가는 홍보와 현장 진행, 장애인 활동 보조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서울인권영화제는 오는 5월경 열릴 예정이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2015 전남사회복지관계자 신년인사회가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와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신년 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도 전라남도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에 육아까지 해야 하는 아기 엄마들. 온몸이 욱신욱신 뻐근하다고 느낄 때 스트레칭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스트레칭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주부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좌골 신경통에 대해 알아봅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기 돌보기. 안아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기를 안아줄 때마다 허리나 엉덩이에 통증을 느낀다면 좌골 신경통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좌골이란 골반 주변의 뼈를 말합니다. 임신 중 체중이 늘면서 좌골 주위 관절이 벌어졌던 것이 주된 원인이 되는데요. 출산을 경험한 주부들은 3배 정도 좌골 신경통의 위험이 높습니다. 좌골 신경 자체에 전반적으로 통증이 있는 걸 말하는데요. 크게는 디스크 질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좌골 신경 내려가는 길 쪽에 신경이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좌골이라고 해서 그 다리뼈 움직이는 거 있거든요. 그쪽에 염증이 생겨서 신경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도 다 좌골 신경통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기를 안을 때마다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칫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요가나 스트레칭이 좋은 것은 상식이지만 이미 염증이 심할 때는 오히려 염증만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운동이 도움이 되는가의 구분은 다리 저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골반 부위 스트레칭하게 되면 오히려 그 골반 연결하는 부위가 벌어지거나 해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방사통이라고 해서 엉치 통증이 유발돼서 다리 쪽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거의 스트레칭을 피하시는 게 나았고요.
그렇다고 스트레칭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 가라앉았을 때, 적합한 때 해야 합니다. 좌골신경통은 초기에 치료하면 금세 호전되지만 방치하면 만성 통증으로 악화됩니다. 좌골신경통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도 바른 자세로 앉는 습관을 기르고 허리나 엉덩이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영화의 날씨에 길가에 버려진 아기를 구한 고양이가 화제인데요. 고양이는 온몸으로 아기를 감쌌고 울음소리로 아기의 위치를 알렸다고 합니다. 아동 학대에 관한 어두운 소식이 연일 이어지는 요즘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지금도 긴급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자신의 체온을 아기에게 끝까지 나눠준 한 고양이의 마음처럼 우리도 주변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